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니시모리 히로유키의 만화 건방진 천사를 원작으로 어느 날 남자에서 여자가 되어버린 메구미가 원래의 성별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틀에 박힌 성별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학원 코미디 애니메이션 건방진 천사입니다. 본 영상은 건방진 천사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로 지내온 아마츠카 메구미와 하나카인 미키. 어느 날 미키와 함께 강가를 거닐던 메구미는 우연히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어느 마법사 복장의 남성을 발견하며 곧장 들고 있던 장난감 칼로 그 아이들을 쫓아내버리고 이에 구해준 보답으로 그 남성에게 하늘의 은혜란 마법서를 받은 메구미는 그 책 속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삐에로를 만나게 되며 그에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가 그만 그 악마의 주술에 의해 여자아이가 되고 맙니다. 여자면 어때서? 분명 엄청난 미인이 될걸? 결과가 마음에 드신 것 같군요. 누가 마음에 든대? 빨리 남자로 되돌려놔! 좋습니다. 대신 오픈 기념 행사가 끝났으니까 당신의 수명 중 10년을 가져가죠. 깜짝거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엄마, 나요. 어쩌다 보니까 여자가 돼버렸어요. 어? 넌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는데 무슨 소리야? 네? 그 후 메구미와 미키는 주변 사람들에게 삐에로를 만난 일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메구미의 원래 성별이 여자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두 사람은 삐에로가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조작했음을 깨달으며 결국 둘이서 메구미의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러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한 메구미는 다시 남자로 돌아가기 위해 미스터리 분야의 전문가까지 찾아다니던 중 초능력자로 유명한 미스터 스미스로부터 켄가미네 고등학교에 그 마법소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미키와 함께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메구미는 첫 등교날 우연히 어느 여학생에게 매몰차게 이별을 고하던 소가 겐조란 인물을 발견하며 그가 자신의 외모에 넋을 잃은 사이 홧김에 가랑이를 걷어차버립니다. 그 후 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그녀는 후지키 이치로라는 인물의 설명을 통해 자신의 옆자리에 배정된 인물이 동네에서 가장 흉악하기로 유명한 겐조임을 알게 되는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또 만났군 공주님. 얼굴 좀 반반한다고 뵈는 게 없나 본데 어서 일어나. 도와줘야 돼. 에? 넌 또 뭐야? 메구미, 난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어디서 까불어! 이제 보니 반반한 얼굴로 남자애들 홀려서 이용해 먹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학교에 왔으니까 제발 얌전히 있으란 말이. 우리의 천사한 용감했어. 사귀고 싶다. 뭐? 그렇게 겐조를 일격에 쓰러뜨린 메구미는 여러 학생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며 교내에서 천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고 한편 첫날부터 일진 선배들에게 불려나간 겐조는 때로 덤비는 여러 인원수를 상대하다가 많은 부상을 입게 되며 그들의 추격에 몰래 도망치던 중 우연히 메구미와 마주치게 됩니다. 평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메구미는 선배들에게 쫓기던 겐조를 다른 곳에 숨겨주며 그 대신 자신이 그를 걷어찼던 일로 안갚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이에 겐조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털털한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 무심코 남자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가 그 말에 몹시 기뻐하는 메구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겐조는 메구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워낙 그녀와의 첫 만남이 최악이었기에 지금까지처럼 여자에게 연연해야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그러나 또다시 메구미가 불량배들에게 기습당한 자신을 구해주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그녀에게 반했음을 인정하고 메구미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의 팬클럽인 메구미 수비대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내 인기 스타가 된 메구미는 남학생들이 자신과 닿기 위해 은근슬쩍 부딪히거나 도망치듯 사진을 찍는 모습에 몹시 분노하며 자신이 되고 싶었던 남자의 이상향과 너무 다른 모습에 매우 실망하는데 뭐야 너? 이?
겐조, 살려줘! 전에 내가 한 말을 벌써 잊어버렸나 본데 말했지. 네가 싫다고. 기다려.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뭐? 어쨌든 난 싫다고 했잖아. 난 네가 좋아. 솔직히 너한테 반했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발 나랑 결혼해줘. 부탁이야. 야, 거기 너희들 언제까지 떠들고 있을 거야? 그런 말미잘한테 느낌 없어. 단지 말이야, 내가 만약 여자로 변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프로포즈 했을 것 같았거든. 그 후 미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불량배들을 맞닥뜨린 메구미는 지금껏 단련해온 무술 실력으로 그들을 쓰러뜨리지만 완력이 부족했던 탓에 그 불량배들을 완전히 기절시키지 못하고, 그 순간 우연히 그녀의 위기를 발견한 겐조가 일격에 그들을 때려눕히면서 메구미는 그런 겐조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상상해온 남자의 이상향을 비춰보게 됩니다. 거기다 겐조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의 깡패 생활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메구미는 그를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 메구단의 멤버들과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간 겐조는 메구미가 엄청난 규모의 저택에서 사는 재벌가의 딸임을 알게 되며 그녀와 자신이 사는 세상의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메구미의 집을 방문한 겐조와 멤버들은 그녀로부터 6년 전의 삐에로 이야기를 듣게 되며 메구미가 원래 남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그들은 처음엔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쉽게 믿지 못하였으나 진지한 메구미와 미키의 반응에 결국 그녀가 하늘의 은혜란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겐조가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에 불만이 생긴 메구미는 그에게 자신을 여자 취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자존심 없는 그의 행동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충고하고, 그때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코바야시 히토모지는 조신하지 못한 그녀의 행동에 몹시 실망하며 메구미에게 여자답지 못한 것은 물론 교양이 없다는 말로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청난 싸움 실력과 본인이 한 일들에 생색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코바야시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메구미의 진면모를 보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그녀의 친구가 되고픈 마음에 은근슬쩍 자신도 메구단의 일원으로 들어옵니다. 어? 니들이 여기 웬일이야? 반갑다, 야. 대체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냐? 오늘은 쫓아온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바로 요 앞이야. 걸어서 1분 정도라니까. 그럼 우리 집하고 가깝구나. 그러고 보니까 너랑 닮은 녀석을 손봐준 적이 있어. 너 예전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소년한테 맞은 적 없냐? 난 내 또래 녀석들한테 진 적이 없어. 그치만 나도 어렸을 때 여기서 자주 놀았으니까 만났을지도 모르지. 그 후 미키와 함께 겐조의 집을 방문한 메구미는 우연히 그의 책장에 꽂혀있던 마법서를 발견하며 6년 전 그가 강가에 떠밀려온 책을 주워왔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곧장 그 마법서에 그려진 삐에로를 깨워보려 했으나 과거와 달리 책에 피를 묻히지 않았기에 그 악마를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메구미가 남자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그 삐에로를 불러들일 것을 결심한 겐조는 자신의 피를 통해 그 악마를 불러내어 메구미가 자신에게 반하게 해달라고 소원하지만 그 삐에로가 소원을 반대로 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수명 10년을 대가로 방금 전의 소원을 취소해버리고, 그 후 겐조로부터 책을 빼앗은 메구미는 삐에로에게 수명 10년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을 원래대로 되돌려줄 것을 부탁하지만 삐에로는 그녀가 자신을 강가로 던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기에 오히려 메구미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삐에로에게 미운 털이 박혀버린 메구미는 이대로 계속 여자로 살아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악마의 변덕에 의해 남자로 돌아가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책을 찾아다녔던 6년이란 시간이 마치 허송세월처럼 느껴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겐조는 그녀에게 위로삼아 초콜릿을 건네며 메구미가 남자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대신 자신이 그녀가 바라던 진정한 남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메구미에게 낚시하러 갈 것을 제안한 겐조는 처음으로 그녀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게 되지만 삐에로가 걸어놓은 저주로 인해 메구미가 자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에 저주의 심각성을 깨달은 메구미는 메구단의 일원인 야스다 타케시를 통해 자신에게 마법서를 주었던 인물이 오사카에 있음을 알게 되며 수소문 끝에 그 마법사 복장을 한 남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법사 또한 삐에로에게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가 겉모습만 마법사가 되어버린 인물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원치 않아도 저절로 마법사 복장을 하게 되는 등 지독한 정신적인 저주에 걸린 상태였고 이에 저주의 해답을 찾지 못한 메구미는 다음날 또다시 낚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겐조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하는데 너무 일찍 왔나? 차라리 늦게 왔다고 거짓말할까? 1시가 맞는데 날 기다리게 하다니 겐조 너 많이 컸다. 메구미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1시 반이더라고. 이게 겁도 없이! 선생님은 누구세요? 질질 짱이야! 메구미, 날 기다려준 거야?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기다린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미안해.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금방 왔네. 너 싸웠지? 널 기다리게 하고 싸우다니. 너 전에 자존심 다 버리고 깡패들한테 사과하고 다녔었지? 그 정도까지 했던 네가 시시한 일 때문에 싸웠을 거란 생각은 안 해. 안 돼. 지금 끌어안으면 안 돼. 거짓말 가끔은 할 거면서? 들켰다. 아무리 날 스토커라고 불러도 난 계속 네 곁에 있을 거야. 나의 건방진 천사. 그리고 얼마 후 미키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약혼자가 있음을 알게 된 메구미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법적 혼이 가능해지는 미키의 만 16세 생일에 그 약혼자인 가쿠산 타카오와의 결혼식을 진행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메구미는 미키의 행복을 위해 가쿠산과의 결혼을 막으려 하지만 미키는 메구미와 함께 평범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이 결혼을 승낙하기로 약속했음을 이야기하며 과거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어머니 대신 자신이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미키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메구미는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 미키가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것을 붙잡지 못하였으나 그 순간 경호원들을 따돌리던 겐조가 등장하며 무작정 미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좋아해. 내가 미키를 좋아한다고? 이건 말이야, 어디까지나 약속이야. 내가 한 약속이라고. 난 아무하고도 약속 안 했으니까 널 저런 괴물한테 보내줄 의무는 없어. 불안당 같은 놈 어디서 수작이야?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다니 니놈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어서 꺼져. 네, 쓰레기였습니다. 이 녀석을 만나기 전까진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았을 뿐이었죠. 신나게 놀아봐도 싸움질을 해봐도 전혀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살만 난다는 게 뭔지 알게 됐다고요. 지켜주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진정한 남자가 되고 싶다고요. 이제 전 절대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어디서 괴배를 들어놔? 저희는 저 사카츠키는 이런 약속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키 아가씨 앞에 가쿠산 가문의 도련님보다 훌륭한 남자가 나타날 경우엔 이 약속을 무효로 한다고. 그때 오랫동안 하나카인 가문의 충성을 맹세했던 무인 사카츠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겐조의 편을 들어주면서 갑자기 상황은 가쿠산과 겐조의 결투로까지 급변하고 이에 무술의 고수였던 가쿠산과 맞붙게 된 겐조는 그의 공격으로 인해 손가락이 부러졌으나 온몸에 체중을 실은 주먹으로 가쿠산의 얼굴을 가격하여 그를 일격에 완전히 기절시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키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모두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러나 미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할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딸인 요코가 사위와 함께 화재로 숨졌던 일을 떠올리며 언제나처럼 미키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는 매우 무능한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메구미는 홧김에 그녀의 할아버지의 뺨을 내려치며 미키의 앞에서 부모를 모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없었냐고요? 미키가 태어났잖아요! 미키가 불행의 씨앗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때문에 미키는 남의 눈치만 보는 애가 돼버렸다고요. 아세요?
미안하다. 부모의 험담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 미안하구나, 미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 안에 아기였던 네가 들어있었다. 사방이 불길이 휩싸여서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어지자 네 애비는 무서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어. 어떡하든 너만은 살려보려고 했던 거지. 네 아버지의 진심을 난 요코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어. 이건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지 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겐조의 전 여자친구인 타카미를 만난 메구미는 그녀로부터 과거 겐조가 고백해오는 여자들을 곁에 두기만 할 뿐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음을 듣게 되며 특히 그의 뺨에 있는 흉터에 대해 물어보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메구미는 그의 거친 본성을 알고 싶은 마음에 곧장 겐조에게 뺨의 흉터에 대해 물어보지만 오히려 그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 이 상처가 자신이 어릴 적에 메구미를 구해줬던 증거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흉터는 6년 전 겐조가 메구미에게 쏟아지던 유리파편을 대신 받아내는 바람에 생긴 상처였으며 그 당시 겐조는 위험한 일에 뛰어든 메구미에게 여자가 건방지다는 등의 심한 말을 쏟아냈으므로 지금의 그녀에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메구미는 겐조와의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그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착각한 것이라 여기며 지금껏 겐조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진심이 그 여자애를 향한 죄책감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번 삐에로와 접촉해볼 것을 결심한 메구미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마법소의 삐에로를 불러들이지만 남자와 여자 둘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그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러다 다시 남자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그녀는 삐에로에게서 지금 저주를 풀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게 되며 갑자기 여자로서의 삶이 시한부임을 깨닫게 되자 왠지 모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겐조는 무작정 삐에로를 공격하였다가 그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 악마의 주술에 의해 메구미에게 걸려있던 재앙을 부르는 저주를 옮겨받게 되고 그 후 방황하던 메구미를 쫓아간 겐조는 그녀에게 남자로 돌아가도 자신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남자로 돌아가도 괜찮아, 메구미. 난 널 지켜줄 거야. 영원히 변치 않고 널 좋아할 거라고.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나한텐 있어. 난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절대로. 내가 졌다. 우리 키스할래? 그거 알아? 왜 옛날 얘기에 있잖아. 키스를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쉽지만 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안 됐다. 제한 시간 초과야. 농담이었어. 정말로 그 말을 믿었냐? 그리고 다음날 남자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한 메구미는 메구단의 멤버들과 함께 누가 더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되는지를 내기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한편 재앙을 부르는 저주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사소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겐조는 자신이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메구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무사 가문이었던 코바야시로부터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며 여러 장애물들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도록 연마합니다. 그 후 삐에로의 저주에 대해 연구하던 겐조는 그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여러 시도에 의해 그 악마의 주술이 주로 환각과 최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겐조의 이야기를 들은 야스다는 삐에로에게 메구미의 성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며 사실 메구미는 원래 성별이 남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처럼 기억을 조작당했음을 알게 되지만 삐에로가 야스다의 내적 욕망을 이용해 그 기억을 삭제해버리면서 메구미의 저주에 대한 해답을 모두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래전부터 메구미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껴온 타나카 케이코가 그녀에게 진정한 여자를 겨루는 결투를 신청하며 다른 재벌가의 협력을 받아 야마토 나데시코베라는 대회를 개최하고 그 경주에서 겐조와 파트너가 된 메구미는 미션 수행 중 불량클럽의 리더 야나기사와를 맞닥뜨리게 되며 자신이 그의 비겁한 공격에 당해내지 못할 무렵 겐조가 온 체중을 실은 주먹으로 야나기사와를 쓰러뜨립니다.
그 후 메구미와 겐조에게 양심을 품은 야나기사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노리던 가쿠산의 부하가 되어 그의 계획대로 미키와 메구미를 납치하려 하는데 통화권 바뀌었는데? 어젯밤엔 여러 가지로 신뢰가 많았어, 아가씨. 도대체 뭘 어쩔 속셈이지? 네가 수갑을 차고 이쪽으로 오면 야인 손끝 하나 안 대고 보내주마. 이제 곧 때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어차피 남자로 돌아갈 거야.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난 여자가 아니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서둘러야 돼. 서두르지 않으면 너무 숨이 차.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넘어진다. 바보. 내가 잡히면 메구미는 어쩌라고. 유심히 정신 좀 차려봐. 시간이 없어. 메구미가. 난 여자가 아니니까. 안 돼. 기다려. 미키잖아. 드디어 찾았어. 여자라고. 나를 보지 말란 말이야. 원래부터 여자였으면서. 예전에도 지금처럼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메구미가 스스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몹시 분노한 미키는 그녀가 여자에게 포기했다는 충격으로 저주에 걸리기 전의 기억을 되찾게 되며 메구미가 원래 여자였다는 것과 어릴 적부터 몸에 익혔던 무술을 떠올리게 되고, 이에 코바야시는 메구미와 미키가 내심 저주를 푸는 것에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그녀의 성별이 원래 여자였기 때문임을 깨달으며 6년 전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조작된 것이 아닌 오직 메구미와 미키만이 삐에로의 체면에 걸려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야나기사와에게 붙잡혀온 메구미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그의 일행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야나기사와와 1대1 결투를 시작하고, 그 사이 메구미가 갇힌 방의 강철문을 열어보려던 겐조는 주변에 있던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로 그 문 자체를 부셔버리며 그 안에서 홀로 많은 남자들을 쓰러뜨린 메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도망치던 야나기사와를 놓친 그들은 메구미를 찾아온 구조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하게 되며 야마토 나데시코베 대회를 기권하고, 이에 코바야시는 다시 한번 미키에게 메구미의 성별에 대해 물어보지만 또다시 삐에로에게 기억 조작을 당했던 미키는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물론 자신이 적들을 쓰러뜨렸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 말이야.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본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멋대로 행동했냐고 따지란 말이야. 메구미는 강해.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아마 메구미가 남자였다면 나 같은 건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멋있었을 거야. 겐조 네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문을 부순 사람이 바로 너 맞지? 그 문은 분쇄기를 사용해도 여는데 10분은 걸린다더라. 어때? 우리 병원 놀이 갈까? 왜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지? 행복해라. 모르겠군. 여자였어. 미키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과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억과 사진, 그리고 육체적인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는 원래 남자였다는 기억을 심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 그래, 악마는 소원을 들어줬던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수학여행을 떠난 미키는 그곳에서 우연히 가쿠산을 만나게 되며 그가 아직도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과거 약혼 소식을 들을 당시 가쿠산의 집안이 높은 가문과의 정략 결혼으로 세력을 넓혀간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들이 약혼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쫓아다닌다던 소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가쿠산과 약혼한 자신을 동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과거 자신을 위로해주던 어느 소년을 떠올리게 된 미키는 그 소년 덕분에 자신이 잠시나마 슬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음을 깨닫지만 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하고, 그런 미키를 바라보던 메구미는 친구들과 함께 왕자님 역할극으로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며 반드시 자신들이 가쿠산으로부터 미키를 지켜주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 후 가쿠산으로 예상되는 익명의 편지를 받은 메구미 일행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편지에 적힌 장소로 향하였다가 우연히 어느 폭력 사건에 휘말려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고,
그러나 그 경찰차가 가쿠산이 준비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메구미는 차가 정차하자마자 경찰로 둔갑한 그의 무리들을 쓰러뜨리며 몰래 도망치려던 가쿠산을 붙잡아냅니다. 그리하여 가쿠산 가문이 괴한들이 뒤에서 조종했음을 밝혀낸 그들은 용서를 비는 가쿠산의 모습에 미련 없이 그곳을 벗어나려 했으나 가쿠산이 미리 메구미 일행이 탄 열차를 조작해두면서 꼼짝없이 미키가 그의 무리에게 붙잡혀버리고, 이에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가쿠산이 만든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선 메구미는 새장 속에 갇힌 현실에 괴로워하던 미키에게 자신의 동화 같은 현실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메구미, 왕자님이 공주를 구해주러 왔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꼭 널 지켜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널 구해줄 테니까. 환상이 아니었어. 날 위로해주던 소녀는. 시작하자. 진정한 엘리트인 이 가쿠산 다카오를 동네 양아치 취급하면 섭하지. 그래, 역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어. 갑옷 같은 거야. 온몸에 저런 걸 착용하고 있으니까 메구미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은 거라고. 지금이네. 자, 터치. 지금부터 선수교대란 말이야. 남자 중에 남자가 어떤 건지 너한테 똑똑히 보여주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지 않았나? 뜨뜻합지롱. 이거 또라이 아니야? 미키를 구하는 게 메구미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거든. 괴로워 이 멍청아. 나는 메구미의 왕자님이시다. 널 가둘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어. 돌아가자, 미키. 겐조, 있잖아. 고마워. 겐조!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 고마워, 나의 왕자님. 메구미와 겐조의 입맞춤 장면을 보던 삐에로는 그녀가 여자로 살 것을 결정했음을 깨달으며 저주를 풀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미키와 친구들은 메구미가 여자로 남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다시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날 이후 가쿠산은 가문 측에서 징계를 물어 절에서 수행을 쌓는 벌을 받게 되고, 한편 언제나처럼 겐조에게 시달리던 메구미는 앞으로도 강인한 남자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될 것임을 선언하며 건방진 천사는 끝을 맞이합니다. 건방진 천사는 원작 만화책 20권 중에 18권까지의 내용을 50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마지막 결말이 나오기 전에 애니로 제작되었기에 메구미의 저주에 대한 비밀과 겐조와 메구미의 어릴 적 만남, 그리고 남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채 마지막 화를 맞이했고, 그로 인해 가쿠산의 에피소드를 오리지널 스토리로 변경하여 코바야시의 에너지파나 최첨단 과학적 산물들이 등장하는 등 결말 부분의 설정들이 많이 미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메구미가 삐에로에게 남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이유는 바로 정략 결혼이 결정된 미키를 위해 자신이 그녀의 남자 역할을 대신 해주기 위함이었으며, 그런 다짐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 겐조가 자신을 몸바쳐 구해주었던 일이었고, 특히 메구미는 겐조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구해주었다는 말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으며, 이에 여자란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삐에로에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메구미는 자신이 원래 남자였다는 것으로 기억이 조작되며, 그와 동시에 자신이 남자가 되고자 했던 동기였던 겐조와의 일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날 이후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한 메구미는 여자의 육체를 가졌음에도 남자다운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겐조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많은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점차 남자와 여자의 편견에 대한 경계선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메구미가 삐에로에게 6년 전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남자와 여자를 떠나 진정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본 작품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그저 남성성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가진 도리와 강인한 정신력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메구미란 인물에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단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니와 달리 원작에선 메구미가 겐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먼저 그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초반에 겐조가 메구미에게 했던 고백, 즉 그녀가 남자일 경우를 가정하고 상상했던 모습이었으며 그렇기에 마지막 메구미의 박력 있는 고백은 그녀가 더 이상 성별의 편견 없이 온전한 자신으로 행동하겠다는 상징이라 볼 수 있고 또한 본 작품의 주요 장르는 코미디이지만 메구미가 앙숙인 겐조에게 마음을 열고 점차 가까워지는 스토리 전개는 순정 만화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러브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건방진 천사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